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는데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셔서 저와 같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참 한심합니다. 우리 군 1함대 패스하고 3척까지 내려간 북한 목선입니다. 이거 완전히 나사가 확 풀려버린 군대입니다.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그런 상태. 물론 군은 지금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변명으로 될 소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팩트를 동반해서 논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되어서 어부가 신고했습니다. 우리 군대나 이런 데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자,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북한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을 15일 6시 50분께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서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북한 어선은 길이 10m, 폭 2.5m 크기의 목선으로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했으며, 현재 관계 당국이 삼척항으로 예인해 합동신문조가 NLL 월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월선으로 레이더, 즉 해군, 그리고 레이더 및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죠. 제가 AIS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의 전략 수송선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AIS 즉 해경이죠. 또 해양 감시 레이더와 TOD, 이것도 육군이 운용하죠. 등 3중 감시 체계가 뚫린 셈이다. 국방부는 전마선 즉 목선의 경우에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번 북한 목선 월남 상황을 놓고 대북 해상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라고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선이 말이죠. 길이 10m, 폭이 2.5m예요. 이게 대단히 작은 코딱지만한 조각배입니까? 길이 10m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1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m의 폭이 2.5m. 그리고 바다 위로 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1.3m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당시 파도는 1.5에서 2m 정도의 파도가 쳤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먼 바다 이야기겠죠. 변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냥 말 갖다 붙이니까요. 먼 바다 가야 1.5에서 2m지 무슨 코앞에 1.5에서 2m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배 많이 타봤습니다. 자, 이렇게 군은 자기네들은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맞지 않다. 우리는 경계태세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얼마나 문제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동해 쪽의 NLL입니다. 북방 한계선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삼척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반나절 이상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를 떠다닌 북한 선박인데, 이게 직선거리로 내려왔을까요? 아니죠. 여기 사선은, 해안선 따라 사선은 150km보다 더 깁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나절 가까이, 또 해류에 밀려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느리게 내려왔겠습니까? 한나절 가까이 지금 대한민국 영해에서 떠돌아다녔던 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찾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아니, 동해 바다에 1.5m에서 2m 높이의 파도가 대단히 높은 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겁니다. 저 1.5m, 2m 파도에서 많이 배를 타봤습니다. 배 많이 타봤어요. 한 3,000톤 넘는 구축함, 호위함들 경우는 1.5m 정도 되는 파도는요, 거의 유리알처럼 미동도 없어요. 그냥 유리알처럼 갑니다. 그런 파도를 가지고, 파도가 높아서, 아니 동해 약간만 바람 불어도 2.5에서 3m 정도 파도 불과하는, 그런데 이 1.5에서 2m를 파도가 높아서 못 봤다. 매일 그랬는데, 그럼 매일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 왜 운영합니까? 거기에 사단 2개, 육군 사단이 2개 있어요. 육군 사단을 왜 운영합니까? 거기에 해군 함대가 있어요. 해군 함대 왜 운영합니까? 그 수많은 국방비 갖다 쓰면서, 그 수많은 장군들, 그 수많은 군인들 고생시키면서 뭐하러 거기 있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들 들여서 각종 장비 사면서 배 3천억짜리 군함, 4천억짜리 군함, 500억
800억짜리 헬기 이런 거 갖다 쓰면서 뭐 합니까? 자, 근데 이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6월 14일의 해류도입니다. 바로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 해류도입니다. 자, 국방부는 말이죠. 조류를 따라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6월 14일 해류도예요. 자, 해류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전부 다 남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조류가 더 빠른 겁니다. 초록색보다. 여기에 동해, 속초 이 앞에서는 조류가 아주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북한, 원산 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오는데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먼바다로 가서 독도 쪽으로 흘러내려갔다가 일본 쪽으로 갑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조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6월 14일 당일날의 해류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먼바다에서 멀리서 배가 파도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잠겼다가 나왔다가 그것도 목선이 그러니까 우리 레이더가 못 보는 거다라고 합니까? 먼바다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먼바다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해류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는 6월 14일 그리고 15일 아침 새벽 6시 50분에 발견됐죠? 그럼 그 다음날 새벽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6월 14일 해류도와 6월 15일 해류도는 똑같습니다. 자, 거의 똑같습니다. 뭐 흔적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해에서부터 속초, 즉 목선이 발견된 동해 이 지점에서부터 속초까지는 오히려 해류가 훨씬 빠르게 해서 북쪽으로 상승했다가 원산 앞에서 크게 돌아가지고 독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동해의 해류의 6월달 해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멀리서 조류에 떠내려왔기 때문에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아니죠. 자, 그러면은 북한 복선은 어떻게 왔냐? 조류를 따라서 먼바다로 올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왔냐? 해안선에 붙어서 온 겁니다.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해안선에 붙어서 세상에 160, 170km 가까이를 떠내려서 삼척항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있습니다. 고성에 해상작전헬기 기지가 있어요. 해군의. 그리고 양양에 기사문에 고속정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해군 1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여기 1함대 사령부가. 거기에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MW08 레이더 이게 뭐 대수상 대공 레이더 다 겸하고 있는데 탐지거리가 17에서 30km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급 호위함 있습니다. SPS 550K 레이더. 이것은 역시 대수상 레이더를 겸하고 있는데 60km까지 탐지가 돼요.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1함대 여러 척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50km의 대수상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뭐였습니까? 지금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NLL 근처에서 작전했기 때문에 못 봤다. 그 중간에 지금 고속정 기지도 있고 1함대 사령부도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삼척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1함대 사령부 밑에 있습니다. 그 삼척항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또 제가 방금 해류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이거는 해안선 가까이 붙어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먼바다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조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못 오죠. 그러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해안선 가까이 그냥 해안선 따라서 찔찔찔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쫄쫄쫄쫄 내려오는데 중간에 우리 고속정 기지 패스하고 그리고 우리 1함대 사령부 패스하고 온 겁니다. 뭐합니까 지금 해군들? 자, 해군기지 패스한 북한 목선입니다. 자, 1함대 사령부가 여기 있습니다. 1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북한의 목선이 1노트의 속도로 만약에 표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노트가 시속 1.8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1함대 지나서 삼척항까지 무려 5시간 이상 표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영해에서 거의 하루 종일 해안선 바싹 붙어서 표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먼바다 파도 높이 이야기를 하면서 높아서 못 봤다, 파도가 높아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해류도를 보고 제가 거짓말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해류도를 가지고 국방부 변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먼바다에서 우리 초계병들이, 우리 육군 TOD 감시병들이 해군의 고속정 기지 앞을, 해군 함대 앞을 지나는데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레이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해류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해안선 가까이 붙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육군 부대들이 있죠. 그 육군 부대들이 해안 감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지 거리가 133km입니다. X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파장을 갖고 있어서, 물론 제가 이 X밴드 레이더의 운영하는 모습을 직접 레이더 패널을 본 적이 없어서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파장이 조밀한 X밴드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육상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천안함 폭침 그거 할 때 TOD 영상 많이 보셨죠? 연령선 카메라로 찍습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멀리 있어서 못 봤다고요? 아니죠. 이 TOD 15km까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열상으로, 적외선으로 15km, 야간이라도 촬영할 수 있어요. 15km까지. 주간에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8km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어서 못했다고요? 아니죠. 멀면은 북으로 가는데요, 조류가.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TOD 기지들, TOD 초소 앞을 그냥 지나가고, 해군 고속정 기지 앞을 지나가고, 해군 함대 앞을 지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군의 감시망이 다 뚫렸다. 그리고 감시망이 다 뚫린 데는 뭐 때문에 다 뚫렸냐? 완전히 우리 군은 나사가 풀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군이 이렇게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합참의 공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기 애들 열심히 잘했다 이거예요. 다만 소형 선박,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합참 공보실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저는 좀 이 말에 저는 사실은 분노를 좀 느낍니다. 왜냐? 자, 이번 사태 때문에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다만 소형 선박,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 그걸 이제 확인했습니까? 그거 중학생도 압니다. 군사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서 확인했다고요? 아니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은 그동안은 몰랐던 겁니까? 아니죠. 파도가 치고 거기에 목선처럼 이 쇠가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반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관측하는 TOD나 카메라로 관측하는 TOD, 그리고 하늘에서 찍는, 사진을 찍는 초계 정찰기,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부 백브리핑입니다. 백브리핑이라는 것은 공식 브리핑이 아니고 기자들하고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분석을 실시했는데, 당시 해상감시전력인 경비함정은 NLL 근해에서 운용되었고, 함정과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레이더와 근무 요원의 육안으로 목선을 탐지할 수 없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분명히 해안선 가까이 붙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방부가 신인균의 국방TV를 물먹이고 싶으면 해류도 조류도 다 갖고 와서 먼바다에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조류도를 해류도를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착각했다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틀렸구나 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해당 목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였으며 당시 파고가 1.5에서 2m로 목선과 비슷했고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떠내려와서 레이더나 감시 장비로 식별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거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은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앞으로 목선에 타고 그냥 해류에 떠내려오면 아무도 지금 찾지 못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타고 왔었죠. 강릉의 잠수함 사건, 96년도 잠수함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하러 잠수함을 어렵게 몰고 내려옵니까? 아니, 지금 어차피 파도 1.5m만 되어도 못 찾는데 그냥 배 타고 목선 타고 편안하게 시동 끄고 조류 따라 내려오면 되지요. 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도 그래도 우리 국방부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조류인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굵은 파란색 화살표를 쭉쭉 그어서 올려보내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남으로 조류가 내려온다. 그래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기가 막힌 그런 희한한 조류인데 뭐하러 잠수함 운용합니까? 그냥 값싼 싸구려 목선 타고 줄줄이 내려와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 타격하러 내려와 버리죠. 이게 만약에 북한의 특수부대였다면은 이 삼척항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그거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놓고 지금 그럴 수 있다.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집단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나사가 풀렸냐?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체결하고 뒤에서 박수 짝짝짝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이 없어요.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지금 찍힙니다. 간부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가 완전히 다 풀려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육군이든 해군이든 해군 함대의 코앞을 지나가는데 해군 고속정 기지의 코앞을 지나가도 모르는 이런 작금의 작태가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 놓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해류도에 대해서 국방부 변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사 풀린 우리 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못 차리면 국민이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꾸는 겁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